8가지 치명적인 신발 선택이 당신의 황금기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3가지 인생을 바꾸는 해결책 포함.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 부상으로 입원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한 신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조용히 빼앗는 침묵의 위기입니다. 72살의 은퇴한 교사 민준 씨를 만나보세요. 그의 삶은 낡은 로퍼가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심각한 고관절 골절 후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걷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민준 씨가 우편함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서 손주들과 함께 산길을 하이킹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8가지 일반적인 신발 실수를 피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황금기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40대에 잘 맞았던 신발이 이른이 되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면과의 연결이 극적으로 변화하며 우리가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노화하면서 발에 일어나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첫째, 한때 발걸음을 부드럽게 해주던 두꺼운 지방 패드가 얇아져 뼈와 신경이 충격에 더 노출됩니다. 둘째, 균형을 돕는 신경 말단이 65세 이후로 최대 30%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이 미세한 정렬 변화에 더 민감해져 작은 보행 문제도 광범위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러한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신던 신발을 계속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발이 이렇게 많이 변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노인들의 자유를 조용히 빼앗는 8가지 신발 선택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자주 추천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3가지 강력한 해결책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민준 씨가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울려주세요. 당신의 발과 미래의 자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가치를 찾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셔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발 통증으로 자유가 제한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해해 보이지만 위험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신발 선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힐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심지어 2인치 높이의 낮은 하이힐이라도 몸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2인치 하이힐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무려 75% 증가시킵니다. 이는 발가락을 꽉 끼게 만들어 매일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해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릎, 엉덩이, 허리도 이 비정상적인 기울기에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민준 씨의 아내 지우 씨는 은행 관리자 시절 그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2인치 펌프를 수십 년간 신으며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스틸레토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내 발이 망가지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 무시했던 무지외 반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었죠. 결국 지우 씨는 수술이 필요했고, 이는 그들이 함께 세계 여행을 계획하던 시기에 그녀의 독립성을 잠시 빼앗는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 특히 따뜻한 기후에 사는 분들에게 놀라울 수 있는 플립플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캐주얼한 여름 신발은 사실 발 건강에 숨겨진 위협입니다. 플립플롭을 신고 걸을 때마다 발가락은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쥐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쥐는 보행 패턴을 왜곡하고 발 전체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플립플롭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하는 대신 발이 끊임없이 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노안 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더욱이 플립플롭은 아치 지지대가 없고 거의 충격 흡수 기능이 없습니다. 매 걸음마다 뼈와 관절에 충격이 직접 가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한 조직이 반동할 수 있지만 60 이후에는 부적절한 신발로 인한 반복적인 외상이 관절의 파괴를 급속히 가속화합니다. 민준 씨는 제주도에서의 은퇴 여행 중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호텔 수영장, 레스토랑까지 걸을 때, 해변에서 긴 산책할 때마다 플립플롭을 신었어요. 그가 기억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발 뒤꿈치에 무게를 거의 실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가 겪은 것은 발바닥 근막염으로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두꺼운 조직의 염증입니다. 회복하는데 6개월의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은퇴 후 계획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년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늙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 통증은 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을 조정하면 추가적인 긴장이 무릎으로 올라가고 엉덩이의 불균형한 움직임을 강요하며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잘못된 신발 선택 하나가 온몸의 통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립플롭이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60 이후에는 노환발이 요구하는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발 실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것이며 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이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낡은 운동화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운동화가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 6개월 만에 약 40%의 쿠션과 지지를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명백한 마모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말이죠. 충격을 흡수하는 미드솔 폼이 조용히 파괴되어 관절이 몸무게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힘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만 해당하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었던 부모에게서 자라면서 물건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사용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은퇴 예산으로 생활하면서 신발의 안전 수명을 지나치게 늘리기 쉽습니다. 민준 씨는 이 문제의 완벽한 예입니다. 내 운동화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멋져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바닥은 온전하고 구멍도 없고 깨끗했죠. 완벽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를 더 정적이게 만든 신비로운 무릎 통증이 사실 그 오래된 운동화가 그를 지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신는 신발을 집어들고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비틀어 보세요. 쉽게 비틀린다면 신발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겉은 여전히 완벽해 보여도 말이죠. 좋은 지지 신발은 발바닥에서만 구부러져야 하며 젖은 수건처럼 비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민준 씨는 결국 새 운동화로 교체한 후 단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8만 원짜리 신발이 그를 40만 원의 무릎 치환 수술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일상 신발을 교체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댓글에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매일 신는 신발이 6달 이상 되었으면 오늘의 영상이 미래의 통증과 비싼 의료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당신의 좋아하는 의자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뒷면이 없는 슬리퍼입니다. 이 아늑해 보이는 신발은 사실 집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뒷면이 없는 슬리퍼를 신으면 당신의 보행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변화합니다. 매 걸음마다 발가락이 슬리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쥐게 됩니다. 이는 보폭을 줄이고 다리의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발뒤꿈치가 보행 주기에서 너무 일찍 올라가고 발목의 안정성이 65%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해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노인의 38%의 집안 낙상 사고가 부적절한 실내 신발과 관련이 있으며 뒷면이 없는 슬리퍼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낙상 사고는 종종 초인적 반응이 필요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초인종에 응답하거나 계단을 빠르게 내려갈 때 말이죠. 민준 씨는 이 위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웃 80세의 활기찬 혜진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뒷면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스타일을 신었어요. 민준 씨가 회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매주 그녀와 같은 사고를 여러 번 본다고 했어요. 혜진 씨의 낙상 사고는 손목 골절로 이어져 몇 달간 그녀의 독립성을 제한했습니다. 뒷면이 없는 슬리퍼가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에 있습니다. 부드럽고 쉽게 신을 수 있으며 익숙합니다. 그러나 매 걸음마다 균형을 조용히 약화시키며 65세 이후에는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이때 신체의 자연균형 시스템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편안하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뒷면이 없는 신발을 신는 간편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동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족부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가들이 이제 집에서 신을 신발로 추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통적인 슬리퍼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며 임상 연구에서 낙상 위험을 62%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끄럽고 낡은 바닥이나 자연스럽게 미끄러운 바닥을 가진 신발입니다. 이 조용한 위협은 익숙한 표면을 위험한 함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의 옷장에 자주 보이는 일반적인 드레스 신발과 로퍼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닥이 매끄러워져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그립 패턴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새 드레스 신발조차도 안전보다 외모를 중시하여 가죽 바닥이 거의 그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발이 나이가 들면서 그립력이 최대 7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위험은 일상적인 상황과 결합될 때 치명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 타일에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지거나 약간 젖은 욕실 바닥, 아침 비가 내린 후 젖은 현관 계단 등에서 말이죠. 민준 씨는 큰 사고가 나기 전 이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죽 로퍼를 신었어요. 그가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조리를 하면서 카운터를 닦았고 몇 방울의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발이 너무 빨리 미끄러져서 나는 스스로를 잡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 작은 미끄러짐은 그의 허리를 비틀어 몇 주간의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고 이는 더 큰 위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고는 분명했지만 많은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준 씨는 이를 단순한 근접 사고로 치부하며 자신의 신발이 위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욕실 타일 바닥에 서서 발을 앞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려 보세요. 쉽게 미끄러지면 당신은 매일 숨겨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신발은 매끄러운 표면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끄러짐으로 인해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심각한 낙상 사고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계를 유지하세요. 6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꽉 끼는 드레스 신발입니다. 6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발 모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수십 년간 서 있고 걸으면서 인대와 힘줄이 느슨해져 뼈가 퍼지게 됩니다. 이른이 되었을 때 발은 보통 40대에 비해 거의 반 사이즈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예전 신발 사이즈를 고집합니다. 넓어진 발을 좁은 드레스 신발에 억지로 집어넣으면 약간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 이상으로 혈액순환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꽉 끼는 신발 내에 압축된 신경이 신경병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낙상할 가능성을 높이는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손자의 결혼식 준비 중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나는 수년간 드레스 신발을 신지 않았지만 내 오래된 신발이 여전히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연호회가 끝날 무렵 내 발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나빴습니다. 단지 6시간 동안 꽉 끼는 신발을 신은 결과 신경 압박이 발생하여 몇 주간 신경병증 증상을 유발하여 발의 일부에서 감각을 잃고 자주 비틀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미노 효과를 강조합니다. 발 통증은 걷는 방식을 변화시켜 무릎, 엉덩이,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잘못된 신발을 하루만 신어도 몸 전체에 걸쳐 몇 달간의 이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발의 너비가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발이 충분히 길다고 느껴지더라도 현재의 발 모양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발 실수는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8번째 치명적인 신발 실수, 맨발로 걷기입니다. 우리의 7번째 실수는 기술적으로 신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맨발로 걷는 습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60 이후 맨발로 걷는 것은 젊은 성인이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적절한 실내 신발을 신는 것에 비해 낙상 위험을 최대 77%까지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쿠션과 지지가 없으면 균형 시스템은 매 걸음마다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며 특히 나무나 타일 같은 단단한 바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 바닥재는 또 다른 숨겨진 위협을 만듭니다. 충격력입니다. 맨발로 나무 바닥이나 타일 위를 걷는 것은 잔디나 카펫 위를 걷는 것보다 관절의 최대 7배 더 많은 충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이나 마모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 관절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충격이 손상과 통증을 가속화합니다. 민준 씨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을 고통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것을 밟았어요.
아마도 빵 부스러기일 거예요. 그가 공유했습니다. 나는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에 작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부상은 심각한 발 궤양으로 발전하여 치료하는 데 3달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아치, 두꺼운 보호지방 패드, 완전한 신경 감각을 가진 젊은 몸은 가끔 맨발로 걷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발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인은 현대의 단단한 표면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발 수술 전문의 김지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발 운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노인 환자들에게는 이미 마모된 차에 충격 흡수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맨발로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 치명적인 신발 실수를 공개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는 거의 90%의 노인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신발 실수 8. 모든 활동에 맞는 한 켤레 신발. 우리의 8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루 일상에서 모든 활동을 처리할 수 있는 단 한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발은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서로 다른 종류의 지지를 요구합니다.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안정성은 긴 산책에 필요한 쿠션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78%가 단 하나의 좋은 신발을 모든 것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준 씨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거의 10만 원에 산 뉴발란스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 정원일, 심지어 교회에 갈 때도 신었죠. 드레스 신발이 발을 아프게 했거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용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이동성 문제를 조용히 가속화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시 그 걷는 신발은 좌우 안정성이 부족하여 무릎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걸을 때는 정원에서 묻은 흙이 트레드에 갇혀 그립을 줄였습니다. 모든 활동에 같은 신발을 신다 보니 신발이 더 빨리 닳아 관절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을 위한 활동구역 개념을 추천합니다. 단 한 켤레에 의존하기보다는 신발을 최소 3가지 범주로 나누세요. 일상 지지 신발, 활동별 신발, 정원 가꾸기, 운동 하이킹용, 실내 보호 신발.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움직임과 표면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나의 비싼 신발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한 번의 비용이 잘 선택된 3켤레의 신발보다 쉽게 더 비쌉니다.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수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준 씨와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3가지 간단한 전략. 단 몇 주 만에 그들의 이동성과 자신감을 회복시킨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해결책은 매우 자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은 노인이 이를 실천합니다. 노환 발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전문 신발 맞춤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인 중 80%가 잘못된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발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짧거나 좁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주요 족부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바른 신발 사이즈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발은 인대와 뼈의 자연스러운 느슨함과 확장으로 인해 최소 반 사이즈가 넓어집니다. 적절한 전문 맞춤은 어린 시절 신발 가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발 측정 장비를 훨씬 넘어섭니다.
적절한 맞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발을 각각 측정해야 하며 서 있을 때 측정해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와는 다르게 발 모양과 사이즈가 바뀝니다. 둘째, 발바닥을 가로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너비를 측정해야 합니다. 셋째, 아치 높이와 유연성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지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분석, 보행 테스트를 실시하여 신체의 독특한 압력점과 움직임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에 민준 씨는 이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의 좌절 끝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 신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맞춤사는 사람은 나와 거의 40분을 보냈어요. 그가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수십 년간 너무 좁은 신발을 신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적절한 사이즈를 신어보니 내 발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올바른 맞춤 전문가를 찾으려면 편안한 신발이나 정형외과적 필요에 중점을 둔 가게를 찾아보세요. 일반 신발 가게가 아닙니다. 대형 소매 체인은 노화한 발이 요구하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맞춤사가 노인발 건강에 대한 인증이나 특정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족부 전문의, 의료 신발 필요를 다루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맞춤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실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내 아치 높이는 신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내 보행 패턴에 따라 가장 많은 압력을 어디에 두나요? 내 발 구조에 가장 적합한 신발 특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언제 전문적으로 발을 측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또는 수십 년 전이라고 대답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대답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재측정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당신의 진짜 사이즈에 대한 발견을 알려주세요. 이제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구역 시스템. 이 간단한 시스템은 민준 씨의 이동성과 일상적인 편안함을 변화시켰으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구역 시스템은 단일 신발이 매일 하는 모든 움직임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대신 다양한 활동과 환경에 맞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구역 하나는 집에서 신을 신발입니다. 낙상 예방의 초석입니다. 이상적인 실내 신발은 안정성을 위해 완전히 닫힌 뒤 미끄럼 방지 고무 바닥으로 그립을 제공하며 안전하면서도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야 합니다. 민준 씨는 적절한 실내 신발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발을 지지해 주어 아침의 뻣뻣함을 극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역 둘은 일상적인 지원 신발입니다. 일상적인 용무와 캐주얼한 외출을 위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개인의 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아치 지지대, 체중에 맞춘 쿠션, 넓은 바닥과 단단한 잠금 시스템과 같은 안정성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잘 맞는 일상 신발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몇 달간 고통을 주었던 무릎 통증이 몇 주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구역 셋은 활동별 신발입니다. 특정 작업을 위해 설계된 전문 신발입니다. 예를 들어 걷는 신발은 발가락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뒤꿈치 쿠션을 가져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신발은 발목 지지대와 불규칙한 지면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바닥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이제는 숨겨진 편안함 기술이 적용된 드레스 신발을 찾아볼 수 있어 스타일을 위해 안전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3구역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준 씨는 고정 수입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하게 예산을 짜서 이 시스템을 실현했습니다.
나는 일상 신발에 가장 많은 돈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신발을 약 60%의 시간 동안 사용하니까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특수 신발은 세일을 기다리고 저렴한 옵션을 찾았어요. 여전히 매년 고통 완화제를 사는 것보다 적게 들었죠. 하지만 세 번째 해결책은 의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성이 이미 힘든 노인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해결책 세 번째, 맞춤형 깔창과 조정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이동성의 기초인 맞춤형 깔창과 작은 신발 조정으로 평범한 신발조차 치유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깔창과 진짜 맞춤형 깔창의 큰 차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본 깔창은 약간의 쿠션만 추가합니다. 그러나 맞춤형 깔창은 실제로 몸의 움직임을 교정하여 전체 보행 패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깔창은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독서용 안경과 같습니다. 맞춤형 깔창은 당신의 눈에 맞춘 처방 렌즈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맞춤형 깔창을 위해 40만 원 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준 씨는 40만 원 이하의 연로 성형 가능한 삽입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븐에서 든 후 발에 맞게 밟으면 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아치를 정확히 지지해 주었어요. 일반적인 것처럼 전반적으로가 아니라요. 이 반맞춤형 옵션은 심각한 발 변형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맞춤형 깔창의 2점의 70에서 80%를 제공하며 비용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메디켈 보험이 있는 노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각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상당한 발 변형과 같은 상태에 대해 처방받으면 맞춤형 깔창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언급할 수 있는 핵심 문구는 낙상 예방을 위한 치료용 깔창입니다. 이 의료적 정당성이 종종 보장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깔창 외에도 작은 전문 신발 수정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가게에서 약 15,000원에 꽉 끼는 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압력이 쌓이는 곳에 전략적으로 쿠션 패드를 배치하면 아픈 신발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장 깔창을 질 좋은 젤 깔창으로 교체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신발에 이러한 간단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내 오래된 신발을 새 신발처럼 바꾸는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면서도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맞춤형 깔창이나 깔창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발 통증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준 씨의 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적용한 지 6달 후 그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는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던 시절에서 통증 없이 5,000보를 걷는 시기로 바뀌었어요. 그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집 안에 갇혀있던 낙상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신체적인 개선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균형 테스트 점수는 38% 향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신발 습관을 바꾼 이후로 단 한 번도 낙상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영향은 더욱 깊었습니다. 지난 주말 손주들과 함께 산길을 하이킹 갔어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고르지 않은 지형을 오르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9살짜리 손주가 왜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에게 몇 년 동안 단순히 시도할 두려움이 있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전 삶과 비교해보세요. 집에 고립되어 가족 모임을 놓치고 조용히 삶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오늘의 신발 선택이 미래의 이동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의 결정은 문을 열거나 조용히 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8가지 치명적인 신발 실수를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이힐 플립플롭 낡은 운동화, 뒷면이 없는 슬리퍼 매끄러운 바닥 신발 꽉 끼는 드레스 신발 맨발로 걷기 모든 활동에 맞는 한 켤레 신발, 그리고 민준 씨에게 도움이 되었던 3가지 인생을 바꾸는 해결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전문 신발 맞춤받기 3구역 신발 시스템 따르기 맞춤형, 깔창과 전략적 조정 사용하기, 이 8가지 신발 실수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황금기를 진정으로 황금으로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실용적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울려주세요. 당신의 미래 이동성은 우연에 맡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